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보통 나이대로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대 시작이 우리가 이제 되나요? 평균 폐경 나이가 49.1세, 보통 50세로 보기 50세 때문에요. 정도. 그러니까 뭐 42살부터 시작을 해서 한 네. 55세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갱년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는 분들도 있고요. 길게는 10년 이상을 갱년기로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감수성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조금만 추워도 많이 추워하시고, 아,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많이 알아눕는 분도 계시지만, 예. 같은 강도에 취하고 통증이 와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개개인의 성향 차이입니다. 예. 물론 일부 한 10% 정도 여성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예. 조금 평소에 예민하다 싶은 분들이 갱년기로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좀 더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런 드러나는 증상을 떠나서 갱년기 여성들의 몸의 변화랄까요?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될까요? 이제 먼저 체중이 좀 늘게 되죠. 체중이 뱃살이 증가하는군요.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허리가 약간 굽으면서 키도 좀 줄어들게 되죠. 특히 또 피부 탄력을 주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심혈관계나 골다공증의 위험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들을 살펴야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성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의 발생을 억제해주는 주요 인자가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여성 호르몬이요? 예, 그런데 이 갱년기가 되게 되면은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억제 효과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네. 질병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중요했던 거네요. 여성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전혀 증상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골밀도라든지 정기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골다공증은 이제 우리가 침묵의 질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골절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한 골다공증이 와도 증상이 없어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진행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폐경이 됐다라고 하면 골밀도 검사를 꼭 받아봐야 되겠네요, 여성분들은. 매년 받아보셔야 됩니다. 매년. 예. 1년에 한 번씩이요.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들도 클 텐데요. 이렇게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멈추면서 피부부터 머리카락까지 노화를 실감한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호르몬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여성분들은 이제 신체의 어떤 변화보다도 생리가 이제 불규칙해지거나 멈추면 매우 민감해 하시거든요. 이제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생리 변화가 오게 되고 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시작이 맞습니다. 네. 비만, 특히 팔다리는 가늘어지면서 뱃살이 많아지는 나이살도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감소가 원인인 걸까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폐경 전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근육이 가늘어지는 것도 예방을 해주고요. 뱃살이 찌는 것도 방지해 주는데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이런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육도 빠지고 뱃살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1년간 생리가 없어서 폐경인가 했는데 다시 생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럴 경우에 혹시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폐경 나이가 되어서 1년간 생리가 없다면은 네.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출혈의 경우가 많아서 예. 예를 들면 출혈을 일으키는 뭐 자궁 근종이라든가 자궁 선근증, 자궁 용종,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암 같은 다른 질환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예속은 노 오늘은 폐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정보 예속은 노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김탁 교수와 함께합니다. 폐경을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요. 교수님, 폐경 자체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인 거잖아요. 여성들 스스로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수면 장애를 비롯해서 우울감으로 이게 또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예전에는 폐경을 질병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이 폐경을 여성 호르몬이 결핍된 자연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서 결핍이 되어 있는 예. 여성 호르몬을 좀 보충해주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으시면 수면 장애와 우울감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진료실에서 주로 어떤 표현으로 힘든 시간들을 설명을 하시나요, 환자분들이? 그건요. 그러니까 이제 폐경을 자연현상이니까 약도 드시지 마시고 이겨내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힘든 원인이 여성 호르몬 결핍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 이 결핍된 호르몬을 보충하시면 힘든 시간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즉 이제 폐경을 혼자서 이기기보다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수면 장애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폐경 증상 가운데서 안면 홍조 같은 증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 오는 것들이 이제 수면 장애 같은 우울증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증상이 안면 홍조나 또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변화가 당황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요. 여성의 뇌 속에는 이제 체온을 조절해주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데요. 예. 이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을 조정해주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폐경 이후에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네. 조정 기능이 약해져서 수시로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입니다. 폐경도 그럼 진단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뭐 생리가 멈추면 폐경이구나 하라고 나름 짐작을 하게 되는데 진단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생리가 멈추면 폐경이구나라고 짐작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폐경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는데요. 네. 자궁을 절제해버린 분들은 생리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 폐경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시면요, 이제 증상의 완화뿐만이 아니고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죠. 치매 우리가 예방이죠. 만성병, 골다공증, 치매 이런 것도 예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이 늙어가는 노화도 예방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있고 해서 이 호르몬 치료를 좀 망설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모든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다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투여하는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은 유방암 발생을 오히려 억제를 하고요. 낮춘단 말씀이시죠. 네. 자궁이 있는 여성들한테 사용하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복합요법은 7년 이상 사용할 경우에 1000명에서 0.8명 정도가 더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999.2명은 증가하지 않지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이 매우 적게 발생하는 위험성마저도 없는 어떤 유방암을 일으키지 않는 호르몬제가 출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경우들, 의사와의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들일까요? 그러니까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 증가하는 질환이잖아요. 예. 그 호르몬 치료를 안 해도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암이잖아요. 예. 그 암의 공포 때문에 비록 매우 적게 발생을 해도 단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고 살 수 있는 폐경 증상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다 생각을 하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예. 암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상담이 필요하지요. 이 호르몬 치료는 폐경 후 10년이 되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이건 맞습니다. 아, 맞군요. 그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양면의 칼 같아서요. 폐경되고 10년 이내에 시작하면 득이 많고 예. 그 이후에 시작을 하면 해가 많은 치료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예. 혈관이 건강할 때 시작을 하면 혈관 건강에 이제 좋은데 동맥경화가 시작된 다음에 시작을 하면 오히려 동맥경화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폐경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혈관에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호르몬 치료는 주사요법인 건가요? 먹는 약인가요? 이거는 이제 드시는 경구약이 가장 많지요. 예. 또는 피부에 붙이거나 바르는 패치나 겔 타입도 있고요. 질에 넣는 이제 질정 타입도 있습니다. 주사요법도 있지만 우리 뭐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제 언제까지 받느냐는 것은요, 평생 받으셔도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은 또 평생 여성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생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한데요. 나이가 7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폐경에 대한 궁금증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혜원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 친정엄마는 나이 40에 폐경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40대 후반인데도 생리를 해요. 초경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시작했고요. 근데 생리를 너무 오래 해도 유방암 위험도 높아지고 건강에도 안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인지도 알고 싶고요. 제가 원래 생리가 불규칙해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하는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아마 폐경인 것 같은데 워낙 불규칙해서 잘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폐경기의 증상은 따로 없는 건가요? 저는 아직 갱년기 증상은 없거든요. 그냥 생리를 일주일 정도씩 하던 거를 사나흘에 끝나는 정도? 이게 이런 게 폐경기에 들어가는 신호인 건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폐경기부터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친정 어머니는 40살에 폐경이 됐는데 질문 주신 분은 아직 40대 후반인데 생리를 한다고 하십니다. 교수님, 폐경 시기도 가족력이 있습니까? 예,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가족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생리를 오래 하게 되면 딸도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생리를 짧게 끝나면, 예를 들어서 40살 초에 끝나면 딸도 40세 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어머님은 뭐 일찍 끝났는데 본인은 늦게 할 수도 있고 뭐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머니가 폐경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좀 알면 나의 폐경 시도 대충 예측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초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딸도 좀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어머님이 폐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딸의 폐경 시기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에 생리를 시작해서 40대 후반인 지금까지 생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해서 불안하신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생리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네, 생리를 오래 하게 되면은요, 짧게 하시는 분들보다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내인성 호르몬의 노출이 길어지면 예. 유방암 발생이 높아지지만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호르몬 치료하듯이 밖에서 주는 거, 외부에서 투여하는 외인성 호르몬의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워낙 생리가 불규칙해서 주변에서는 폐경기를 지나는 중이라고도 한다는데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일주일씩 하던 생리가 사나흘에 끝나는 정도로 짧아졌다는데 이것도 폐경의 신호인지를 질문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분은 이제 폐경에 다가가는 폐경 이행기에 와 계시네요. 폐경 이행기요. 네, 생리가 이제 불규칙하게 나오는 거죠. 예? 이런 폐경 이행기에는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리량과 기간이 줄었다 그래서 폐경의 신호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폐경이 다가올 때 생리 기간이 줄어들거나 하는 건 아닌 건가요? 그렇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폐경 후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골다공증과 이제 근감소증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운동이요? 네, 그다음에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취미 활동도 익히시고 예.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 계획도 세우셔야 합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호르몬 치료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그 폐경 이행기가 왔을 때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폐경 이행기, 생리가 불규칙하게 나오는 시기에는 증상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고요. 예. 증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받는 거고 네. 증상이 없는데 폐경이 돼버렸다. 그럼 폐경 이후부터는 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 뭐 석류, 콜라겐과 같은 제품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폐경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식품으로 섭취해도 충분한 건 아닌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네, 석류나 콜라겐 같은 거는 모두 그 폐경 여성분들에게는 좋은 건강보조 식품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드시면 좋은데요. 네. 이제 이게 식품으로 드시려고 하면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셔야 하기 때문에 양이 너무나 많아져요. 예. 그래서 식품으로만 섭취하려고 하는 건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갱년기를 지나는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무척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이제 갱년기 여성들은 이제 본의 아니게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 내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모두 호르몬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병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 같이 화를 내거나 부딪히지 마시고 네. 배려를 해주시는 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옛 속은 노. 오늘은 폐경과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김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